안녕하세요. 최부심의 부동산 멘토링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 작가님. 몇 달 전에 소름 공식 강의 수강했던 40대 수강생입니다. 지금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없어.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멘토링 진행하시는 것 보고서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레이 카운티가 화제의 단지입니다. 저도 청약을 넣었습니다만 떨어졌네요. 아쉽네요. 지금도 분양권 거래해서 입주할까 고민 중입니다. 얼마 있어 11월이면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될 듯 합니다. 또 최근에 대연동에 DIL이 분양을 했는데 8억에 분양을 해서 비싸 보이던데 레이 카운티는 6억대 마피도 나오고 해서 싸 보이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 아이 셋이서 살고 있고 34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한창 시장 좋을 때는 좀 붙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똔똔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은 입주 예정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레이 카운티는 정말 대단지 분양을 한 거에서 되게 유명한 단지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호국노노에서도 검색 1등 했던 게 그 부산 대연동에 DIL이라는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문파원들 중에서도 부산에 사시는 문파원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종종 나눴었거든요. 자기도 청약 넣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은 레이 카운티는 확실히 당시 청약을 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단지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호객노노에서 거제동에 있는 레이 카운티를 치면은요, 일단 요 단지는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고 23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 당시 분양가를 보면은 85제곱미터가 거의 지금 7억 1천만 원대까지 6억 후반부터 7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던 것 같고요. 경쟁률이 평균 113대 1 나왔으니까 와 이건 뭐 진짜 다 떨어질 법한 그런 경쟁률인 것 같고 34평 같은 경우에도 120대 1 정도 나왔고 와 이거 뭐 한 30평 같은 경우에는 700대 1 나왔네요. 뭐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세대수가 작지만 25평 같은 경우에도 68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단지인 것 같고요. 사실 부산은 그 13개 구하고 1개의 군이 있는데 서울러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가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구는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부산에서 아이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구는 동래구인 것 같아요. 동래구라든가 아니면 동래구 금정구 그리고 뭐 연제구나 남구 이런 데가 아이 키우기에 조금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영구가 불편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동래구가 학교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구는 서울 송파구랑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직 종합운동장이 있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있고 이렇게 운동장 부지 옆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쭈루룩 있고 여기 학원고도 잘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잠실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 평지고 그래서 여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뭔가 송파구랑 서초구랑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레이 카운티는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여기가 연제구인데 요게 밑에서부터 연제구인데 사실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 동래구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 카운티는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배치를 보시면은 여기 사직동에 있는 창신초등학교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더 뜯어보니까 이게 이 가격이 나눠지는 큰 기준 중에 하나인데 요 1블럭이랑 2블럭 1, 2블럭 같은 경우에는 창신초를 보내고 이 3블럭, 4블럭, 5블럭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거제초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치음마 아파트도 그 위랑 아래가 나눠져 있는 걸 아실 텐데 이것도 한 개 단지가 초등학교를 다르게 보내는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무래도 동네 쪽이 1블럭, 2블럭이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3블럭, 4블럭, 5블럭 같은 경우에는 1, 2블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혹은 뭐 이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걸 조금 봐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메모장 나와라 이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에 진짜 부산은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네요. 제가 항상 서울 경기도만 다루다가 부산의 경우에는 멀티플이 1.5배가 평균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25년 평균이 이래요. 그런데 코로나 거치는 구간에 코로나 이후에는 1.7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 평균 시세는 전세의 1.7배 이렇게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론 멀티플은 이보다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현재 시세는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축의 경우에는 부산도 신축의 경우에는 1.9에서 2.0배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신축에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세 시세부터 한번 봐볼게요. 월세부터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전세를 가고 싶은데 약간 청약이라든가 분양가에 대한 그 적성성 평가할 때는 러프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볼게요. 지금 부산에서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가 가장 높은 단지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요 단지인 것 같고요. 해당 아파트 단지는 현재도 전세가 한 4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억 6천 기준으로 곱하기 1을 하면은 한 9억 2천 정도가 되는데 부산에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직 롯데캐슬 바로 아래쪽에 그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요건 이제 4억 3천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코롱글로벌에서 지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직동이라 하더라도 경기장에서는 조금 떨어진 요쪽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장 바로 붙어있는 요 단지는 한 3억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제동 롯데캐슬 더 피렌체라고 2011년에 준공된 단지가 있는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단지, 지금 우리가 알아볼 단지는 레이카운티인데 이 단지는 이건 진짜 4,470세대 거의 잠실에 있는 대단지처럼 엄청나게 큰 단지이고요. 1, 2, 3, 4 이렇게 5블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블럭, 2블럭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권이 거의 사직동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행정구역만 그 연제구지 사실은 거의 뭐 동래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3블럭이랑 4블럭부터는 이제 연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2023년 준공 예정인 단지가 또 있는데 요것도 지금 3억 5천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블럭이랑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3억 5천이라는 전세가를 약간 기준 가격으로 보고 이 3억 5천 전세가에 한 1.7배 정도 되는 가격이 부산 평균 가격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두 개로 나눠보죠. 3, 4, 5블럭의 경우 전세 평균이 3.5억 원이고요. 곱하기 1.72 부산 평균이죠. 그러면 얼마 되냐면은 계산기를 한번 켜보죠. 이런 소수점 계산이 정확히 안 돼가지고 3.5억 곱하기 1.7배 이렇게 하게 되면 약 5.95, 약 6억 정도 되네요. 6억 원이 부산 평균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신축의 경우 1.95에서 2.0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면 3.5 곱하기 1.9는 1.9에서 2.0을 하면요. 지어서 3.5억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은 6억 6,500부터 6.65에서 이제 7억 원대가 나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3블럭하고 4블럭하고 5블럭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은요. 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보면은 여기 부산시의 연제구 그리고 거제동을 검색하면은 한 1분기부터 검색을 해볼까요? 거제동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화면이 지금 약간 흐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레이카운티 준공 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 단위로 실거래가가 검색되고 나중에 여기를 이제 다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운 받아서 보시면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2천, 7억 7천, 8억 4천, 6억 8천, 6억 1,500, 6억 8억, 5억 9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분양가가 6억대 중반부터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5억대 거래된 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몇 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7억 원대 이하에 거래되거나 7억 원대까지 거래되는 거는 3, 4, 5블럭 단지들이 요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블럭은 약간 사직도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전세는 한 4억 5천 정도 되니까 그거에다가 2배 곱하면은 이제 뭐 거의 9억까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억 2천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약간 1, 2블럭 가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2분기에도 약간 어떤 흐름이었는지 보면은 레이카운티를 클릭해 볼게요. 네, 여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84제곱 기준으로 7억 2천, 7억 4천, 그리고 평형대마다 타입 따라서 그리고 몇 단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분양가에 거의 비슷하게 6억대 이렇게 거래된 이런 물건 같은 경우가 그 3, 4, 5블럭 그런 단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 단지라 하더라도 한 단지가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 조금 어려운데 확실히 그 초등학교 그 선호라든가 생활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그럼 1, 2 블럭의 경우는 보셨다시피 4.6억 전세 시세를 이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 시세를 추정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4.5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4.5 곱하기 1.7이 적정가, 그리고 4.5 곱하기 1.9에서 2.0이 현 시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산기를 때려 보면은 4억 5천 곱하기 1.7배를 하면은 약 7억 6,500이고요. 7.7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4.5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은 4.5억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은 8억 5,500인데, 이렇게 하면은 8.6에서 9.0억 원 사이 가격이 현 시세,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신축 대단지 주택의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분양권 가격이 얼마나 거래되는지는 네이버를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레이 카운티를 치면은, 네, 여기 레이 카운티가 나왔고요. 제 113제곱미터, 115, 요 두 개 평형대를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거래 방식은 매매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매물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레이 카운티 307동, 요건 이제 3단지란 얘기죠. 이거는 지금 뭐 7억 4,400에서 7억 7,6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분양은 6억 후반 정도 됐기 때문에 6억 원대 됐으니까 P가 보시면은 1억 6,800에서 P 2억 이렇게 붙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지인 404동, 얘도 지금 한 7억 5,5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P가 한 1억 5천 정도 붙어 있는 거고, 307동. 그러니까 3단지랑 4단지가 평균적으로 7억 중반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아까 계산을 해놨죠. 지금 3블럭이랑 4블럭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는 6억 원이에요. 적정가는 3.5 곱하기 1.7, 6억이 적정가. 3단지랑 4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 전세 시세를 준용했을 때는 6억이 적정가인데, 여기서 신축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1.9배, 2배까지는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최대 거의 한 7억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전세 대비해서 약간 프리미엄을 받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7억 원대 초반 중반까지는 허용이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7억 8억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도 조금 비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블럭이랑 2블럭이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1, 2블럭이 어떤지 조금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면 101동, 이거는 1블럭인데요 1블럭의 경우에는 지금 8억 5천만 원 정도고요. P 2억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 2블럭의 경우에는 적정가는 7억 7천 정도 되는데, 부산에서는 현재 신축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8억 6천에서 9억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지금 부산에서 소화될 수 있는 거의 최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두 배로 나눈다고 하면은 8억 5천은 4억 2,500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전세 가격까지는 소화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 가격대는 될 것 같거든요. 8억 5천, 여기 막 8억 6천, 이거 307동이 8억 6천, 이건 이제 비싼 거죠. 101동이 8억 5천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데 8억 8천 나오고, 106동 9억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비싸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영구라든가 동래구라든가 이런 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2배까지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시장 가격이 2배라고 항상 그렇게 맞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 M을 얘기할 때요, 적정한 수준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평균 배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배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것이 항상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배수가 만약에 2.0배이고 이론상으로는 1.7배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평균 배수가 한 1.5배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2배 정도 거래되는 가격이 어쨌든 약간 비쌀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는 신축 아파트가 도심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게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마치 서울의 강북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신축 대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임차료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2020, 21, 22, 23년 이렇게 쭈르륵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좀 더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부산에 있는 그런 기본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이게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3블럭, 4블럭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인정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인 것 같다. 그러나 8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1블럭, 2블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8억대까지는 그래도 사볼 만한 가격인 것 같다. 그러나 뭐 9억 5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금 비싸다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연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요. 청약을 넣었는데 이게 뭐 6억대 분양을 했으니까 청약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겠는데 이걸 분양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당시에는 100대1 경쟁률 나왔는데 부산도 주택가격이 빠지면서 분양권이 마피 거래까지 나왔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주장에는 지금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청약에서 떨어지시더라도 적정가 수준에서 분양권을 전매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가격을 자세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카운티는 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보니까 여기 5블럭을 공사하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개성여고, 이 개성여고 건물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은 여기를 이제 터파기라고 파내게 되는데 파내면 여기 땅이 지상층이고 옆에 이렇게 다 파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넘어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넘어질라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앵커를 박아서 안 넘어지게 꽉 잡아두는데 그게 힘이 부족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면 건물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개성여고에 있는 건축물들이 바닥이 이렇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작년 말에 공사 중단 사태도 있었고 등등 했는데 건축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안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공 같은 건 정말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멘토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멘토링은 신규 분양단지랑 입주 예정단지 청약하는 그 단지의 분양가가 좀 적정한지 또 프리미엄을 준다면은 얼마까지 주면서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